어제 동해에서요, 한미가 합동으로 이렇게 북한의 잠수함에 대응한 훈련을 했습니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이렇게 개발을 해서 동해상에서 한국으로 쏴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포착해서 이런 부분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링스 헬기, 또 이지스 구축함, 한국 측에서 그 외에도 잠수함, 해상 초계기 등이 참가했고요. 미국에도 이지스함, 해상 초계기 등이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제 한미 합동 북한 잠수함 대응 훈련에서 북한의 잠수함을 찾아내기 위한 해군 링스 헬기 한 대가 추락을 했습니다. 자, 3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찾기 위한 수색이 진행되고 있는데 동체 잔해 일부와 조종사 헬멧이 발견된 걸로 봐서 다 이 조종사들이 사망을 한 걸로 보입니다. 자, 링스 헬기는 99년에 도입되어서 3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는 기종이다.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중고를 도입했으니까 이렇게 30년이 됐겠죠. 자, 그런데요. 8월 말에 정비를 받았는데도 오늘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현재 해군이 20대의 링스 헬기를 갖다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이 링스 헬기가 옛날에 한번 또 바다에 추락한 적이 있죠. 2010년 4월에 그 초계 비행을 하던 링스 헬기 한 대가 추락을 해서 4명이 사망했고 93년에도 추락 사고로 1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자, 지금 3번의 추락이 있었는데요. 참 헬기 안정성, 노후성 문제라고 봅니다. 자, 근데 여기에 지금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요. 얼마 전에 결빙 실험 테스트에서 낙방을 해서 해외 수출길이 막히고 아프리카나 중동 같은 따뜻한 나라에 써야 되고 12월 달부터 2월 달까지는 쓰지 말아야 된다는 국내에서 한국형 명품 헬기 수리온을요. 육상 헬기인데 이걸로 북한을 잠수함을 잡겠다고 지금 해상용으로 개조하면 가능하다고 카이가 주장을 해왔습니다. 자, 북한은 SLBM을 쏘아 올리는데요. 대잠수함용 헬기 사업이 수년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2012년 1조 한 4천억을 들여가 20대를 들여오겠다 계획을 짰는데요. 이 새로 도입하는 해상작전 헬기는 북한의 SLBM을 막는 수중 킬체인, 수중 킬체인이란 말도 좀 웃기는데 좌우간 수중에서 이 SLBM을 쏘려고 하는 북한의 잠수함을 포착하는 일이 핵심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1차로 올해 말까지 8대를 들여오기로 했는데 2차로 12대를 들여오는 부분이요. 이 한국항공우주가 카이가 우리가 수리온을 가지고 한마디로 해상용 작전 헬기로 바꾸면 개조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자주화하자 어쩌자 하는 바람에 이 주장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한 40개월 정도 걸리면서요. 지금 이 대잠수함 헬기, 해상작전용 헬기가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카이는 지난번에 결빙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서 군부대 납품이 중단되어 있는데요. 자, 세계적으로 육상용 헬기를 해상용 헬기로 개조한 사례는 미국이 유일한데, 자, 수리온은 우리 해군 호위함의 경납고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프로펠러부터 길이를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수리온이요, 영국 유로코프트사의 헬기를 갖다가 이렇게 따서 만들다가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좀 바꿨는데 이 날개 길이 로터리 블레이드라고 부르는 메인 날개 길이를 이렇게 이 바뀐 유행에 맞추지 못해서 초반부터 조종석이 떨리고 이 밸런스가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경납고에 넣기 위해서 또 로터리 블레이드 메인 날개를 또 바꾸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이 불가능하고, 자, SLBM의 위협은 현실화됐는데 이 개조는 수리용 개조는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또 기가 찬 일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미국 보고 툭하면 전시작전권 이양하라 그러는데 미군의 전력을 뺐더니만 작전 해역 60%가 무방비라는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지금 동해에서 훈련을 하다 보니 그렇다는 겁니다. 자, 어제 동해에서 북한 잠수함 격퇴 연합 훈련을 했는데요. 미군 전력을 빼면 우리 첫 작전 해역은 사실상 40%밖에 안 돼서 60%가 북한의 잠수함이 왔다리 갔다리 하든지 말든지 알아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자, 해상 초계기 P3C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링스 헬기 같은 이런 작전 헬기가 심해로 침투한 북한의 잠수함을 잡아내고 그런 다음에 이지스 구축함과 한국의 잠수함이 공격을 하려고 나서는 이런 시스템인데요. 이걸 갖다가 북한 잠수함에 대응한 수중 킬체인이라고 하는데 사전에 탐지해서 추적해서 격침시키는 3단계 작전인데요. 자, 이걸 가기 위해서는 해상 초계기가 최소한 36대가 필요한데 우리 군이 보유한 초계기는 16대밖에 없어서 60%가 사실상 이 무방비 상태라. 초계기가 있어도 잠수함 잡아내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초계기가 절대적으로 최소 필요 대수만큼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저렇게 많은 방위비를 쓰면서요. 항상 뭐 할 때 보면 최소한 필요한 대수만큼도 못 채우고 있는 분야가 수두룩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자, 방사청은 이를 알고도 지난 2013년에 미국산 중고 초계기 도입이 무산된 이후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해상 작전 헬기도 문제라 하는데요. 주력 헬기인 링스 헬기는 물속 물체를 탐지할 수 있을 뿐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별도 못한다 그러고요. 소나나 이런 거를 물에 담가 가지고 음파를 있어서 안에 잠수함이 있다라는 것만 탐지하지 뭐 그것이 어떤 형태로 구체적으로 생긴 건지 이런 거는 알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럼 신형 헬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수리온을 개조해서 육상용인 해상용으로 쓰자는 카이의 주장에 이 국산 무기 자주화 어쩌고 저쩌고 하는 주장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시간만 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 국회에서는요, 우리 군은 지금까지 대잠함 작전에서 북한의 잠수함을 발견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런 군의 능력으로 북한의 SLBM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맞죠? 지금까지 이 택시 기사가 자초한 북한 잠수함을 발견해서 지난번에 한 20년 전입니까? 작전이 벌어진 적이 있고 저절로 북한 잠수함이 그물에 걸려서 그런 적은 있지만은 한 번도 사전에 먼저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자, 북한은 3,000톤급 잠수함을 만들고 SLBM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는데 한국은 지금 하는 짓거리가 아직도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군 침투 간첩의 92%가 위장 탈북자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참 충격적인데요. 우리 군의 정보 동향을 캐내기 위해서 최근에 4년간, 2012년부터 4년간 난파한 간첩이 13명인데 이 중에 12명, 즉 92%인데요. 탈북자 위장 간첩이라고 합니다. 합참으로부터 이 제출받은 이 자료에, 이걸 국감 자료에 새누리당 이종명 의원이 나왔는데요. 자, 북한이 군 관련 고위 정보를 빼내기 위해 2012년에만 6명의 탈북자 위장 간첩을 보내는 등 수년간 꾸준히 공작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 간첩들은 대부분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 출신으로 탈북자로 위장하기 위해 고도의 훈련을 받았다는데요. 2013년 탈북자로 신분을 속여 국내에 잔입한 보위부 출신 직파간첩 A씨는 군사정보 등을 빼내려고 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아니 어떻게 보위부의 간부가 한마디로 이 탈북자로 위장해서 군사정보를 빼내려 했는데 17년도 아니고 징역 7년을 받습니까? 간첩이. 또 2014년에 탈북 위장 간첩으로 구속 기소된 B씨도 실형이 선고됐다고 합니다. 자, 이명박 정부 때부터 탈북자로 위장한 간첩이 난파 간첩의 주류가 되는 추세인데요. 박근혜 정부에서 이런 대남 간첩 전략이 더욱 공고화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북한의 잠수정 등을 통해서 바다로 침투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예 그냥 탈북자로서 한국에 주민등록을 얻고 떳떳하게 한국 국민으로서 이렇게
지휘를 받으면서 간첩 노릇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판단한 거겠죠. 자, 이런 어떤 부분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대북 방어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자, 지난주에요. 한미연합사령관, 즉 주한미군 사령관까지 겸하고 있죠. 버룩스 사령관하고 미국의 이 CIA 브레넌 국장, 또 미국의 특수작전을 하는 특수전 사령부 토마스 사령관하고 별도로 회동을 했다는데요. 주한미군 사령관과 CIA 국장, 특수전 사령관이 별도로 따로 미국에서 만나는 거, 이걸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한국의 언론들이 또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추가 도발에 대한 어떤 평가나 정보를 교환한 걸로 비춰지는데요. 자, 이 북한과의 전면전이나 핵도발 시 김정은 등 북한 수뇌부 제거작전, 한미 특수부대 연합작전 강화, 이런 부분들을 논의한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한국 언론이 소설을 씁니다. 우리 군 당국은 유사시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기 위한 특수부대를 운용할 계획인데 특수전 항공기를 비롯한 침투 수단 등은 미군의 지원을 받아야 된다.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침투를 하기 위한 정보, 장비도 없으면서 북한의 수뇌부를 제거한다라는 이야기를 군사 전문 기자나 한국의 무슨 군사 전문 패널이라는 사람들이 입만 열면 떠들고 군에서도 가끔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이 마치 가능한 것처럼 정말로 미국군 수뇌부가 회의했을 거라고 저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합니다. 회의를 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참 한국이 김정은 제거작전 운운하는데 저 가능성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안 나게 조심하라, 이런 정보를 나눴을 거라고 봅니다. 제발요, 말만 앞세우지 마십시오. 기본적으로 한국이 제대로 돌아가는 무기가 제대로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 링스 헬기 추락하는 부분에 수리온 지금 해상작전 헬기로 만들어요. 자, 이런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도 해결하지 못해서 초계기가 부족해서 바다의 60%가 무방비고 한국군이 한 번도 북한 잠수함을 포착도 한 적이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길 바랍니다.